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자, 35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에서 35일차. 자, 아노바 사후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론 분산 분석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그 F 검정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런 분산 분석은. 자, 이 F 검정을 근데 사용하면은 어떤 좀 문제가 있냐 하면요. 자, 이 처리 그룹들의 이 평균들이 처리 그룹들의 어떤 평균들이 동일한지를 이제 한 번에 비교하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 어떤 그룹들의 어떤 그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평균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분산 분석에서 귀무 가설을 기각했다면은 이 모집단 평균들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구체적인 차이를 밝히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 즉, 어, 이 모집단들 중에서 어떤 그 모집단의 평균이 다른지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걸 이제 다중 비교 검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분산 분석에서 이제 확인했던 이 C개의 그룹에 대한 합동 분산을 만든 후에 동시에 어떤 신뢰 구간 만들어서 어떤 짝이 자, 0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다중 비교 검정 방법에는 자, 투키 검정, 하틀리 검정, 그리고 레빈 검정이 있습니다. 자, 교재에는 이 투키 검정, 하틀리 검정, 레빈 검정에 대해서 수학적인 어떤 그 풀이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돼 있는데 자, 본 강의에서는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엑셀 프로그램 갖고 분산 분석을 했지만 엑셀에서는 아쉽게도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통계 패키지 자모비를 사용해서 분산 분석의 사후 검정을 할 것입니다. 자, 34일차, 4일차 강의 이후에 오늘 이제 35일차 강의 하기 전에 이 교재 부록 1에 있는 자모비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어, 강의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여러분 PC에 자모비를 설치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모비 같은 이 통계 프로그램에서요. 통계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려면은 자, 우리가 엑셀에서 사용했었던 이 데이터 테이블을 통계 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바꿔줘야 돼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 테이블은 이 형태는요. 이 구조는 그 엑셀에서 분석할 때 사용하던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조를 자,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지 이 통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는 이 자모비뿐만 아니라 SPSS라든가 뭐 SAS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파이썬 뭐 R 같은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용할 때도 이 데이터 구조 형태는 이렇게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오비를 실행해서 분산 분석을 실행하고 그리고 사후 검증까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예제 데이터 4개 학교의 성적 차이라는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자, 첫 번째 엑셀 시트에는 그 엑셀 시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구조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정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해가지고 이 처리 그룹의 네이밍이 위에 이렇게 맨 위에 행에 맨 위에 행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밑으로 각각의 이제 각 열별로 그 처리 그룹의 열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이 성적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통계 패키지용 데이터 구조로 바꿔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일단은 이제 뭐
임의로 아이디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적부터 40번째 성적까지. 그러니까 한 학교당 10개씩 성적 데이터가 있고 학교가 4개니까 처리 그룹이 4개니까 40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처리 그룹의 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A 학교, 자, A 학교의 데이터 이렇게 어, 처리 그룹의 이름을 그 A 학교의 처리 그룹 이름을 이렇게 적어 주시고, 자, B 학교, C 학교, 그리고 D 학교의 처리 그룹 이름을 이렇게 적어 주고요. 각각의 그 학생들의 그 A 학교의 10명의 학생들의 성적, B 학교, 그리고 C 학교, 그리고 D 학교의 학생들의 성적을 이렇게 그 입력을 해 주시면은 통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자모비를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첫 화면입니다. 자, 자모비를 먼저 실행을 한 다음에는요. 자, 좌측에 이 삼선 있죠. 삼선 아이콘을 자, 클릭을 해줘요. 클릭을 해줘서 자, 여기 어, 예제 데이터 파일을 자, 불러온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에서요, 먼저 변수 유형을 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아이디하고 학교는 그 명목 변수로 설정을 해주고요. 성적은 연속 변수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예,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미널 해가지고 명목 변수로 설정이 돼 있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명목 변수로 설정돼 있는데, 자, 성적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값은 명목 변수로 설정이 돼 있는데, 자, 얘를 어, 연속 변수로 연속 변수로 바꿔줍니다. 바꿔줬으면은 다시 데이터 메뉴를 가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론 분산 분석을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Analyze 가가지고 자, 아노바를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론 분산 분석은 원웨이 아노바예요. 영문으로 원웨이 아노바로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해주십시오. 원웨이 아노바를 실행시키면 이제 보이는 화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되어 있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자, 이 원웨이 아노바 그 이론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각각 정보를 입력해주고 그리고 이제 분석에 대한 옵션들을 체크해주는 그 창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보시면 리절트 결과죠, 결과. 이 왼쪽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결과치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디펜던트 베리어블하고 그룹핑 베리어블 각각 그 종속 변수하고 그룹핑 베리어블은 저거죠. 처리 그룹에 해당하는 변수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자, 그리고 베리언스는 이제 분산이죠, 분산. 예. 자, 분산을 자, 여기 보시면은 assume equal 또는 assume equal이니까 이게 이제 이분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산. 자, 그 assume equal은 등분산을 가정을 하는 거겠죠. 자, 그 additional statistics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하는 옵션이에요. 예, 그래서 뭐 descriptive table 하면 이제 기술 통계학 테이블 보여주는 거고 디스크립티브 플러트 기술 통계학 그래프 같은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미싱 밸류는 결측치에 대한 이제 옵션이 결측치. 그래서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아까 그 성적 데이터가 입력이 안 돼 있는 행을 제외시켜 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쓰션 체크는 이제 가정 확인이라는 옵션입니다. 자, 이제 요 디펜던트 베리어블 종속 변수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종속 변수 성적이죠. 네, 성적 변수 입력을 해 주고요. 자, 그다음에 처리 그룹에 대한 그룹핑 베리어블은 학교입니다. 학교. 자,
요 자모비가 굉장히 쓸만한 이유는요. 보시면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설계가 돼 있는 게 분산 분석에서 종속 변수는 연속형 변수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연속형 변수 아이콘이거든요. 자, 앞에서 그 변수 유형 설정할 때 처음에 모두 이 명목형 변수로 설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연속형 변수로 바꾸면서 이 데이터, 이 열의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속형 변수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연속형 변수만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자, 그룹핑 변수 같은 경우는 자, 이 명목형 변수 아이콘 외에 자, 여기 뭐냐면 이건 순서형 변수라는 이제 아이콘입니다. 자, 이 분산 분석에서 이 독립 변수, 즉 이제 그룹핑 변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명목형 변수하고 순서형 변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이제 앞에서 제가 분산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 33일 차였죠. 그때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분석에 대한 옵션들 체크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잠업인 기본적으로 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non assumption equal 해가지고 웰치의 자유도를 사용하는 걸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assumption 체크를 세 가지 항목을 이제 모두 다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체크하는 순간 각각의 이제 결과값들이 이제 나왔죠. 자, 여기서 그 homogeneity 테스트 동질성 검정은요. 이 종속 변수의 분산이 독립 변수 변화에 따른 어떤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지 검증하는 거예요. 자, 이 옵션을 체크하면은 자, 바로 이렇게 결과창에 레빈 검정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 레빈 검정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멀러티 테스트 하면 노멀러티 테스트 하면은 표본에서 얻어진 이 데이터 분포가 정규 분포에 근사하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자, 이 옵션을 체크하면은 자, 야, 오른쪽 결과창에 이 노멀러티 테스트 결과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QQ 플롯은요, 정규성 가정이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플롯, 그래프를 출력해서 보여주는데 이 점들의 이 기울기가요, 자, 45도 직선에 근사하여 나타나면은 정규성을 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X축에는 이론적인 값을, 자, Y축에는 이제 표준화된 잔착값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이 결과값 한번 보요. 정규성 검정 결과입니다. 노멀러티 테스트 그 결과를 보면은 검정 통계량이 여기서는 0.989가 나와요. 0.989. 자, 그 P값이 0.967입니다. 0.967.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귀무가설은 데이터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귀무가설을 설정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규성 테스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P값이 0.967이기 때문에 0.05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homogeneity of variance 테스트예요. 자, 이건 이제 동질성 검정이라고 했어요. 동질성 검정. 자, 이걸 레빈의 등분산 검정 결과로 이제 보여줬는데요. 자, F 통계량이 1.18이에요. 자, P값이 0.332가 나왔습니다. 이 레빈 검정의 귀무가설은 이제 그룹 간의 분산이 같다라고 이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서 그룹 간의 분산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정규성 검정하고요. 자, 등분산의 어떤 검정. 그리고 이 QQ 플롯 이 결과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예제 데이터는 정규 분포에 이제 근사하고 자, 분산이 동일하고 자,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그 베리언스의 분산에 don't assumption equal이라고 돼 있었던 그 이분산 가정하는 거에서 체크를 해제하고요. 체크를 해제해주고 자, assumption equal 해가지고 이제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그 통계 결과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 이런 분산 분석의 어떤 결과가 이렇게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분산 분석표에서 자, 이 맨 위에 거가 이제 분산 분석표예요. 여기 이제 F 통계량 보시면 6.7 하나로 나와요. 6.7 하나. 자, 이거는 이제 설명되지 않은 변동에 비해서 이 설명된 분산이 한 6.7배가 넘는 높은 비율이란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F 통계량 구하는 방식이 분모가 설명되지 않는 분산을 계산한 값이었고 분자가 설명된 분산을 계산한 값이었죠. 그래서 이 분모 대비 그 설명되지 않는 분산 대비 분자 설명된 분산이 6.7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P값을 보시면은 0.001이에요. 자, 이건 유의 수준 0.05, 그 5%보다 매우 작은 수치죠. 따라서 이 귀무가설, 이 네 개 학교의 그 시험 성적 평균이 모두 같다라고 가정하는 게 귀무가설인데 이 귀무가설에서 관찰된 표본이 실제로 나타날 확률이 매우 작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P값이 0.001이라는 게. 따라서 이 그룹 디스크립티브에서 이제 처리 변수, 처리 그룹의 이 통계량을 보면요. 기술 통계량 보시면은 네 개 학교의 학생 성적 평균은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웨이 아노바 이런 분산 분석을 한 거예요. 어? 자, 그럼 이제 어느 학교와 어느 학교의 평균이 다른지 그건 이제 사후 검증을 할 차례가 됐죠. 이 분산 분석 옵션 기능 아래에 보시면은 포스트 헉 테스트라는 이제 메뉴 탭이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자, 이 메뉴 아래로 그 포스트 헉 테스트하고 자, 스테이티스틱스가 나옵니다. 자, 등분산을 가정할 수 있는 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이는 투키에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투키가 뭐 equal variance. 자, 분산이 이제 같다. 등분산인 경우에 이제 투키 검정을 하고요. 자, mean difference와 report significance를 자, 체크를 해줍니다. 기본값으로 이렇게 체크가 돼 있네요. 자, 사후 검정 결과가 오른쪽 결과창에 나타나 있죠. 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A 학교, A 학교의 P-밸류를 보시죠. P-밸류. 예, A 학교 P 값을 보면은 학교 B, C, D하고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이제 이 P값이 0.05보다 크죠. 매우 큽니다. 0.05보다. 자, B 학교를 보시죠. B 학교는 자, A 학교하고는 이미 비교를 이제 했고 C, D하고 비교를 한 거 보면 P값이 0.943, 0.001. 자, 그 B학교하고 C학교의 평균은 0.943으로 차이가 없죠. 귀무가설 기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B하고 D는요. P값이 0.001이 나와서 자, 유의 수준 0.05 기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B 학교와 D 학교의 성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C 학교를 보시죠. C 학교의 경우 D 학교하고 비교를 하면은 P 값이 0.007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0.005보다 작죠. 따라서 C 학교의 평균하고 D 학교의 평균은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네 개 학교, A, B, C, D 네 개 학교의 성적을 비 성적의 평균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자 이런 분산 분석 원웨이 아노바 결과로는 자 네 개 학교의 평균이 같을 것이다라고 가정했던 기무가설이 자 전체적으로 F 통계량 6.7 나왔고 자 P 값이 0.001 나와가지고 이 네 개 학교의 그 평균이 모두 같을 것이다라는 기무가설을 기각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 평균이 나머지 학교에 비해서 어, 다르다. 라는 대립가설이 성립이 됐고요. 그러면 어느 학교하고 어느 학교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사후 분석을 우리가 해봤더니 자, 여기 지금 나타난 것처럼 B 학교하고 D 그리고 C 학교하고 D 학교의 그 평균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후 검정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사용했었던 거는 투키의 검정을 사용했습니다. 투키의 검정. 자, 이 투키의 검정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의 어떤 표본수가 동일하고 오늘 A, B, C, D 네 개 학교의 표본이 10개씩 해서 똑같았죠. 자, 그리고 모든 집단 조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이제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은 표본수가 동일한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정 기법이라는 거. 근데 단점은요, 표본수가 적을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셰프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잠오비에서 투키하고 셰프 뭐 이렇게 이 두 가지 방법들을 갖고 이제 사후 검정을 이제 보통 합니다. 자, 이 셰프 같은 경우는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한 사후 검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점은 집단의 표본수가 동일하지 않아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분산 분석의 사후 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장점이죠. 반면에 단점은 엄격하다 보니까 통계적인 어떤 유의한 차이 도출이 어려울 때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이런 그 사후 검정 방법들이 있고요. 자, 이런 방법들을 이제 그 IBM사의 SPSS 같은 그 유료 통계 패키지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게 옵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투키에 검정하고 셰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35일차 이론 분산 분석 원웨이 아노바에서 이 사후 검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